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 두썸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어, 이 정수들을 우리가 정렬하는 대신 지난 강좌에서 언급했던 해시셋을 이용해서 예, 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매우 실용적이고 그리고 성능의 측면에서도 다른 방법들과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어, 알고리즘입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으로 주어진 수들을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라는 수가 나왔으니까 이때 이 나머지 이 배열에 이 4 우리가 K를 20이라고 했을 때 4와 더해져서 20이 될 수 있는 수는 물론 16이죠. 그래서 16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우리가 두 번째 알고리즘에서는 이 수들을 먼저 크기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진 검색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이번에는 데이터들을 정렬하지 않고 하나의 해시셋을 만들어서 이 해시셋 안에 값들을 넣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해시셋에 이것은 자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시셋에 어떤 값을 추가할 때 add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해시셋 안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contain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dd와 contains라는 두 메서드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order of 1 시간에 실행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정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add와 contains가 order of 1이라는 가정하에서 order of n 시간의 투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처음에 4가 나오면 우리가 미리 이 모든 숫자들을 이 해시셋 안에 넣고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4가 나오면 이 4의 20에서 4를 뺀 수 16이 이 해시셋에 있는지 검사합니다. 물론 처음에 해시셋은 비었기 때문에 없겠죠. 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경우에 16이 여기 있지만 이것은 아까 이진 검색과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의 앞쪽에 자신의 쌍이 될 수 있는 수가 있는지만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으로도 이득을 보면서 또 동시에 동일한 쌍이 두 번 카운트되는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그래서 먼저 4가 해시셋 맨 처음에 물론 초기 상태의 해시셋 즉 공집합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4에 대해서 16이 이 안에 있는지 검사를 하면 물론 16이 없겠죠. 공집합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4를 해시셋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 9가 나오면 역시 9에 상대수인 11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물론 없죠. 그러면 9를 또 해시셋에 넣습니다. 그 다음 3에 대해서 17이 있는지 검사하고 없으니까 3을 넣고 그 다음 11에 대해서는 9가 있는지 검사하고 이제 9가 해시셋 안에 있겠죠. 즉 이 11의 앞쪽에 이미 9가 나왔으므로 9와 11이 한 쌍에 합이 20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이제 1이 되고 그리고 물론 11도 해시셋에 넣습니다. 그리고 5에 대해서 15가 있는지 검사하면 물론 없고 16에 대해서는 4가 있는지 검사하면 4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두 쌍을 찾은 거죠. 1에 대해서 19가 있는지 물론 5와 16을 이렇게 계속 해시셋 안에 애드하면서 이제 1에 대해서는 19가 있는지 검사하면 없고 1을 넣고 8에 대해서 2가 있는지 검사하면 없으니까 됐고 8을 넣고 이렇게 결국은 모든 정수들이 해시셋 안에 들어가면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이 K가 되는 쌍을 찾을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역시 이것을 이렇게 먼저 빈 공집합인 해시셋을 만들고 이때 이 해시셋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지난 강좌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역시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먼저 그 데이터를 셋에 넣기 전에 먼저 그 데이터의 상대수, 그러니까 k-데이터 i가 이 집합 안에 이미 존재하는지 검사해서 만약에 존재하면 카운트를 1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i 자체는 셋에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합이 k가 되는 모든 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컨테인스와 add의 시간 복잡도를 좀 설명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add와 컨테인스가 각각이 한 번 실행될 때 order of 1 시간에 실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알고리즘은 역시 일단 주어진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1, 3, 4, 5, 8, 9, 11, 16.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때문에 정렬에 필요한 n log n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k 값이 물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인덱스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첫 번째 값을 i, 맨 마지막 값을 j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i와 데이터 j의 값을 k와 비교합니다. 큰지 작은지 혹은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이에서 우리가 k를 만약에 k를 20이라고 한다면 물론 1과 16의 합은 17이니까 k보다 작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i가 가리키고 있는 수 1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우리가 이 j가 마지막 수이니까 결국 이 배열에 저장된 수 중에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배열에 저장된 값 중에 최대값이고 물론 이것이 최소값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한 그 합이 만약에 k보다 2에서처럼 k보다 작다면 이것은 이 최소값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즉 이 i번째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현재 배열에 존재하는 수 중에 가장 큰 수와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k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까? 데이터 i와 이 데이터 i는 현재 배열에 남아있는 수 중에 최소 값이고 데이터 j는 최대 값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했더니 k보다 k 미만이라는 얘기는 이 값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은 남아있는 수 중에 가장 큰 값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값인 k에 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 i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k가 되는 쌍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남아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k가 안 된다면 다른 수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값을 이제 그냥 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i 값을 이렇게 한 칸 전진시켜서 이제 데이터 개수가 하나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k가 20이 아니라 15였다. 그러면 아까 상황에서 1과 16을 더하면 17이죠. 그리고 17은 1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이것이 데이터 i와 데이터 j를 더했는데 k보다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 j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데이터 j는 현재 배열에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값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k를 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j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는 값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 j는 그냥 없는 것으로 버리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i와 데이터 j를 더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k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쌍의 합이 k가 되는 해를 찾은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값들이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1과 예를 들어서 이것은 k가 만약에 17이었다면 1 더하기 16이 17이 되는 순간 이제 이 1은 만약에 모든 정수값들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죠. 그렇다면 이 1과 16이 또 다른 합이 k가 되는 쌍에 속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i와 데이터 j의 합이 k가 되면 우리는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한 쌍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i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j도 한 칸 왼쪽으로 전진해서 이제 이 두 값을 그냥 버리고 다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맨 마지막 코드입니다. 먼저 여기에서도 일단 우리가 배열을 먼저 정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i는 0에서 그리고 j는 데이터 랭스 -1,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값에서 데이터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i는 첫 번째 값, j는 마지막 값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 이 while문에서는 i가 j보다 작은 동안, 즉 이 i와 j의 위치가 서로 이렇게 j가 i보다 앞쪽에 올 때까지, 혹은 ij가 동일한 값을 가리키게 될 때까지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데, 그 동일한 일은 데이터 i와 데이터 j의 합이 k보다 작으냐 크냐 혹은 이것은 같다는 얘기죠. 같으냐를 비교해서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합이 k보다 작다면 이 값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값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k에 미달한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i 값을 1 증가시키면 되고, 또 만약에 k보다 크다면 이 값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배열에 있는 값 중에 남아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k를 초과해 버린다는 것은 다른 값들과 더해서 k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버리게 됩니다. 즉 j를 감소시켜서 이 값을 버리는 거고, 만약에 두 값의 합이 정확하게 k라면 우리는 한 쌍의 해를 찾은 것이니까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값과 이 값은 또 다른 해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둘 다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i도 1 증가하고 j도 1 증가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를 두 번 뽑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 배열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서로 다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i는 증가하고 j는 감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i와 j의 위치가 바뀌는, 그러니까 j보다 i가 더 뒤쪽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경우에 우리가 while문을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배열에 원래 있던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인데 어찌됐건 이 while문이 한번 돌 때
앞쪽에 하나가 버려지거나 혹은 뒤쪽에 하나가 버려지거나 혹은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두 개가 버려집니다. 어쨌거나 이 while문이 한 번 도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숫자가 버려지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n번 이상 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첫 줄에서 우리가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n 로그 n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 둘을 합친 order of n 로그 n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이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제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1000개에서부터 20만 개까지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알고리즘 1번, 2번, 3번, 4번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었고 이것은 n 로그 n 이것은 우리가 해시맵을 쓰는 거니까 order of n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시간 복잡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n 로그 n입니다. 보면 데이터의 개수가 1000개 정도일 때는 사실 물론 1000개일 때도 대략 2배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5000개 정도 되니까 이제 몇 배 정도죠? 한 10배? 이것은 5고 이쪽은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알고리즘 1과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과 나머지 알고리즘들의 실행 시간의 차이가 대략 10배 정도가 됐습니다. n이 많이 되면 이제는 이 시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이것은 대략 20배에서 40배, 20배에서 40배 정도 시간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 알고리즘들의 시간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n이 5만이 되니까 이제는 100배 정도. 그리고 역시 나머지 세 알고리즘의 시간 차이는 이것은 3.3초가 아니라 3.25 밀리세컨드니까 약 1000분의 3초, 1000분의 3, 4초니까 순식간에 된다는 거죠. n이 10만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1800 밀리세컨드니까 약 2초 정도 되는 거죠. n이 20만일 때 얘는 지금 7초에서 8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 차이는 하여간 100배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셋 알고리즘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훌륭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체감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